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상김씨의 정치라고 보면 돼. 이 정치인들은 전부 김씨, 상김씨 후예들이야. 다 거기서 보좌관 하던 사람, 거기서 한자리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끌어 가니까 거기 우두머리가 삼김씨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주 엉망이야. 콩가루가 돼버렸어, 콩가루가. 그래도 그 사람들은 굵직굵직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가 주대가 있고 경우가 있었어. 근데 이제 경우가 없어. 그냥 중구난방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죠? 이런 성실을 가지고 오면은 벌써 정권이 좌지우지 돼버려. 그렇게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견돼 있는 게. 이 순리를 벗어나서 역사가 존재하지가 않아. 항상 역사는 요 짤막한 거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순환의 모습이고 요거는 우리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정치의 모습이니까 우리 정치의 미래를 내다보는 건 시건중목이야. 내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가는 신인의 기회에 귀를 기울이. 신인의 말에. 잡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요걸 알아야 돼. 그죠? 나는 정치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삼김의 정치가 아직도 안 끝났다. 그게 끝날 무렵에 누가 와야 끝나? 신인이 와야 이 금이 끝나는 거야. 지금 우리 정치가 상김의 산물이야. 알았죠? 이 상김의 산물이 신인이 오므로써 세상이 점점 바뀌어버려. 알았죠? 수극토는 이시조선이 고려를 망가뜨리고 또 이시조선은 또 삼김씨가 망가뜨리고 상김씨의 후예들은 허씨가 나타나면 조용히 녹아가지고 허물허물 여기 나와있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알았죠? 10년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세금 납세 1위. 내 목표야. 그리고 세계 통일. 지금 막 국가들이 쪼개지는데 기가 막히게 기술적으로 세계를 통일해. 왜? 하늘궁에 전 세계 대통령들이 오게 될 거야. 그러면서 내 능력을 보게 돼. 그들이 불로이를 아침마다 먹게 돼. 그럼 내 존재가 누군지가 샅샅이 모든 전 세계 연구소가 밝혀내. 그게 10년이야. 10년이면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와요. 그러면은 전 세계인이 허경영의 존재에 더 이상 이의를 달지 않아. 무기 제로, 이자 제로, 서민들 이자 제로. 알겠죠? 이길 수. 그런데 여기서 내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은 금극목이지.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목극토죠. 그죠? 자, 목은 여기 있죠? 목이 극을 한다. 뭐를? 토. 그러면 목은 이시조선이야. 맞죠? 오야디자니까 이시조선. 요거는 뭐예요? 왕건이야. 알겠죠? 고려 왕건이죠. 그러니까 이시조선이 왕건을 무너뜨린다. 고려를 잡아뜨린다 이거야. 이게 순서가 이 오행의 순서대로 우리 역사가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금이 목을 극하잖아 또. 그럼 이놈도 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영원한 놈이 있나? 금극 목이야. 그러면 이시왕조는 삼김씨나. 그래 안 그래? 김일성이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 이시가 가리키던 이 땅이 김씨들에 의해서 완전히 두토막 나버린 거야. 북에는 김일성, 여기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렇게 삼김씨에 의해서 자주지 돼버린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초토가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금공목의 시대를 지났어. 이제 신인이 왔잖아. 내가 그걸 말을 해주는 거야. 알겠죠? 이 목이 뭐야? 이시조선이죠? 그러면 이시조선은 누구한테 이길 수가 없어? 금한테 덮는 거야. 이게 이런 성실을 가지고 오면은 벌써 정권이 좌지우지 돼버려. 그렇게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견돼 있는 거야. 이 순리를 벗어나서 역사가 존재하지가 않아. 항상 역사는 요 짤막한 거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요걸 알아야 돼. 그죠? 이제 뭐가 돼 있어요? 화극금이지? 이제 요 화는 신인이 불지옥을 가지고 왔지? 그래, 안 그래? 어? 화가, 이제 이 김씨, 지금 이 정치인들은 전부 김씨, 상김씨 후예들이야.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상김씨의 정치라고 보면 돼. 다 거기서 보좌관 하던 사람, 거기서 한 자리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끌어 가니까 거기 우두머리가 삼김씨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주 엉망이야. 콩가루가 돼버렸어, 콩가루가. 그래도 그 사람들은 굵직굵직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가 주대가 있고, 경우가 있었어. 근데 이제 경우가 없어. 그냥 중구난방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죠? 나는 정치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삼김의 정치가 아직도 안 끝났다. 그게 끝날 무렵에 누가 와야 끝나? 신인이 와야 이 금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가 상김의 산물이야. 알았죠? 이 상김의 산물이 신인이 오므로써 세상이 점점 바뀌어버려. 알았죠? 그렇게 모방송에서 허경영이 나쁜 놈이다. 그거는 뭔가 왜곡된 것이 있다는 소리잖아. 아니, 신인이 어디 가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야? 22살 때부터는 무료급식을 했지. 그때부터 내가 대통령도 나오고 막 그러지? 그 돈이 없어서 어떻게 나가?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 3번. 아유, 선거란 다 해봤네. 내가 시의원, 구의원 나오고 싶어 나가서? 내가 최초로 내보고 제발 나가달라고 싹싹 부탁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당이 무슨 당이게? 제일 처음에 공화당으로는 대통령 나갔지. 대통령 나갈 때 내가 공화당으로 나갔고, 장기표, 이재호, 그 다음에 이재우, 이우재, 또 여러 재야 인사들이 한 당 모르나? 민중당. 민중당에서 내가 이재호하고 같이 나갔어요. 이재호가 나와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민중당 후보로 나갔지? 그래서 민중당에서 표가 제일 많이 나왔지. 구의원, 시의원을 나갔어. 근데 이제 시의원을 나갔는데, 그 당시 민중당이, 그때는 좀 약간 지금 정의당 비슷한 그런 당이었어. 근데 거기에 인물이 많았어. 지금 말하자면은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이재호, 이우재, 그런 사람들이 전부 정계에 약간 특수한 정계 인물들이었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나갔지. 나와달라고 해서 이제 나갔던 거예요. 그 당이 나중에 해체되니까 이재호는 신한국당으로 들어가서 지금 국민의힘이지. 나는 공화당을 만들고 공화당에 들어가고 이렇게 서로 가는 길이 달랐지.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의 장기표 이런 사람들이 첫 창기의 그 정치 아주 청운의 뜻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했지.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아주 고참이야. 정치에는 엄청난 고참. 그게 동기들이니까. 장기표 의원은 아직 국회의원은 못했지만은 서울대 정치학과 나와서 그래도 훌륭하신 분이야. 내하고 전화도 자주 오잖아. 나하고 친하잖아. 옛날부터 이재호하고도 장기표하고도 친해요. 그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이야. 알았죠? 그래서 독특한 정치 계통에 발을 들여놔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정치인이 돼도 안 되고 종교 지도자가 돼도 안 되고 사업가가 돼도 안 돼. 나는 특이하죠? 공부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 내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 공약을 3.3 공약을 만들어서 전 우리나라가 그걸 써먹게 만들어. 권면했죠? 내가 국가를 경영하거나 세계를 경영하면 세계인들이 쪼달릴 사람이 없어. 정말이야. 내가 만약에 기업가라면 세계 1등 재벌되는 거는 순식간이야. 그렇겠죠? 미래를 탄탄하게 내다보고 있어.
앞으로 20년이면 저출산이 오는데 무조건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0만 원을 서둘러야 된다. 딱 그러니까 전부 다 산하제한 할 때야. 정관수술하면 예비군을 면제해 줄 때야. 저런 미친놈이 있나? 결혼을 왜 조장하는 거야? 지가 뭔데 1억을 줘 결혼하는데. 그때 1억 주면 집이 해결됐어. 20몇 년 전이니까. 허경영 저놈 저 미친놈 아니야? 이래가 나를 다 알게 된 거야. 허경영이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 저출산 같은 문제는 그때 시작했어야 지금 수학을 하는 때야. 지금 애들이 20살이 되는 거야. 20살이. 잘 들으세요. 전쟁이 났는데 인구가 없는데 갑자기 애 난다고 인구가 되나? 20년이 넘어야 군인이 돼. 그러면 우리나라 앞으로 군인이 없어지면 안보가 위험하다. 나는 그때 계산 다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떤 정신도 내 말을 안 알아줘요. 인마 뚝이 무너질 때 뚝을 고쳐야지. 뚝이 안 무너졌는데 니는 뭘 뚝이 무너진다고 떠돌아다니냐 이러는 거야 내보고. 이게 우리 정치인들이에요. 얼마나 내가 기분이 한심하겠어요. 이 인구 문제는 몇십 년 전에 대책을 세워야지. 인구가 팍 주니까 그때 대책 세우면 군인을 사올 거요 어떡할 거요. 지금 인구 대책 세우죠. 애 낳으면 20년 30년 있어야 걔들을 써먹어.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럼 그 안에 20년 30년 동안에 우리는 안보가 어떻게 되노? 군인이 없는 거야 군인이. 그죠? 그러니까 계획이 내가 맞게 세웠어 안 세웠어? 그때 빌딩이 무너지는데 그때 빌딩 고치려고 하나? 안 되는 거예요. 미리 몇십 년 전에 빌딩 지을 때 잘 지어야 돼. 맞아.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뭐예요? 관성의 법칙이지?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 차가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 팍 밟으면 사람들이 앞으로 튕겨나가. 그게 관성의 법칙이지? 그러면 안전벨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미리 안전벨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날아갈 때 안전벨트 하지. 맞아. 차를 탈 때 안전벨트 해야 돼. 그렇지. 차가 급브레이크 밟을 때 안전벨트 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지금의 정치인들이야. 맞나? 야, 가다가 브레이크를 팍 밟는데 빨리 안전벨트 하자. 튕겨나가 죽는 거야. 미리 안전벨트 애들을 빨리 낳자. 그래야 나중에 군인이 된다. 인구가 적어질 때. 금년에 인구가 16만 명의 청년이 없어. 병력이 16만 명이 줄었어. 60만 군대였는데 48만 명으로 줄였어. 내년에는 또 5만 명이 줄어. 그럼 몇 년 안에 우리 군인들이 수급이 안 돼.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이 되는 일이요? 차가 충돌하는 찰나에 안전벨트 매겠다고 하면은 매지나? 관성의 법칙은 날아가는 거야. 맞아. 자동차가 설 때 사람이 앞으로 나가는 것도 관성의 법칙. 이렇게 모든 사물은 자기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야? 관성의 법칙이야. 관성의 법칙. 우리 정치인들의 관성의 법칙은 뭐예요? 일 닥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집마다 애들 시집장가 안 가서 고민하고 있는데 해결해 주는 정치인이 있나 없나? 없어요. 20몇 년 전에 내가 그 문제를 제기했어. 그래서 뭐라 하는지, 저 사람은 뭐든지 말하면 그게 나중에 가서 다 맞네. 이래. 뭐 저출산 이야기만 나오면 허경영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와. 그래야 내 이름이 자꾸 알려지는 거예요. 맞아. 이미 우리나라의 미래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 놨어. 토요휴무제 하자 했죠? 토요휴무제 내가 이야기하고 나서 10년 만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어. 노인들 65세 이상 70만 원씩 투자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 거 가져가서 했지? 그 밑에 있던 당대표가 누구야? 이준석이가 텔레비 나와서 이야기하대. 허경영 걸 딱 보니까 자기가 그때 그거 노인수당 그거 안 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기가 어려웠다. 그 허경영 거 그냥 그대로 카피했다. 그 허경영께 정책 백화사진이더라. 텔레비에 나와서 이야기하대. 뺏겼다고 아주 솔직해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선거에 이겼어. 알겠죠? 그러면 나는 미리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걸 국민들한테 알려줘. 그래 지금 전국에
수백만 우리 국민들 노인 65세 이상이 내 때문에 한 40만 원 받고 있어. 몇 년 더 가면 한 70만 원 돼. 그럴까 안 그럴까? 결국 내 때문에 받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한 거는 다 실현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미래를 차질 없이 정확하게 내다보는 자가 신인이야. 미래가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알았죠? 이와 같이 이 말은 이 주역에서 그 원인이 답이 나오지? 정말 우리 이시조선이 왕건이를 무너뜨려. 그래 안 그래? 또 이 이시조선은 또 김씨, 북한은 김일성, 남한에는 삼김씨가 이걸 잡아버려. 그래 안 그래? 그 지금은 삼김 정치야. 맞죠? 그 삼김한테 배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죠? 아직도 삼김의 그늘이 있어. 맞아. 그 보좌관 출신들이 많아. 그러면은 신인이 나타나면은 이 금이 녹아 안 녹아? 허물허물. 알았죠? 그래서 지금도 이미 뚝이 무너지기 전에 미리 요만할 때 막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부르도자로도 못 막아. 지금이 우리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이렇게 된 거 국민들이 내를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상하다. 그 사람은 몇십 년 전에 어찌 그걸 알고 결혼하는데 1억을 주자고 했어. 그 당시 1억. 적은 돈 아닙니다. 집 한 채 값이야. 그거를 강력하게 대통령 선거에 가서 주장했어.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눈뜬 장님들이야? 그걸 봤나 못 봤나? 못 보고 손가락 짚는 저런 정신병자 같은 놈. 그랬지만은 알겠죠? 정말로 미리 준비해야 될 거 맞죠?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게 그거요. 그래, 지금 물난리가 나고 있는데 지금 저출산? 왜 이러십니까? 내 말 맞아 안 맞아? 내가 인간들을 바라볼 때 내가 왔다는 걸 여러분은 20년이 지나야 전 세계가 알게 돼. 내가 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알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10년이 있어야 봉궁이 지어져야 그때는 이상하다. 어머, 저놈이 방주를 만들어 놨네. 하늘궁 방주가 있네. 그럴 거야.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여러분들 보면 반갑기도 하지만 어지러워. 나는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가는 신인의 기회에 귀를 기울이. 신인의 말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런 운명적인 이 극과 극이 정치권에 들어와 있어요. 서로 상생하나? 이거 상생하는 정치가 아니잖아. 그러면 무슨 정치야? 이거야. 이 가운데 있는 별은 정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순환의 모습이고, 이거는 우리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치 모습이 이렇게 되면 되나?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정치의 모습이니까 우리 정치의 미래를 내다보는 건 시건축목이야. 내가 보고 있죠? 자, 봐. 수극토는 이시조선이 고려를 망가뜨리고, 또 이시조선은 또 삼김씨가 망가뜨리고, 삼김씨의 후예들은 허씨가 나타나면 조용히 녹아가지고 허물허물.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알았죠? 하늘궁 이거 100배만한 것도 만들어요. 10년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세금 납세 1위. 내 목표야. 그리고 세계 통일. 알았죠? 지금 막 국가들이 쪼개지죠? 쪼개지는데 기가 막히게 기술적으로 세계를 통일해. 왜? 하늘궁에 전 세계 대통령들이 오게 될 거야. 그러면서 내 능력을 보게 돼. 그들이 불로이를 아침마다 먹게 돼. 그럼 내 존재가 누군지가 샅샅이 모든 전 세계 연구소가 밝혀내. 그게 10년이야. 10년이면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와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전 세계인이 허경영의 존재에
더 이상 일을 달지 않아. 무기 제로, 이자 제로, 서민들 이자 제로. 알겠죠?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이자를 제로로 해줘야 돼. 알겠죠? 빌려간 돈 원금만 넣어놔서 갚으면 돼. 이렇게 해줘야 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우리 이자 걷어가지고 저거가 호요식 하면 되겠나? 기업체 빌려준 돈 그런 데만 이자를 받아라. 어때요? 주택 마련하는데 10억짜리 미만의 중산층이나 사는 아파트에 융자금은 전부 이자가 없게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 에? 그러면 그 돈이 시장으로 가서 물건을 사 먹겠지. 그러면 가게들이 저 지방 가게들이 다 오픈하게 돼. 경제가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은행은 그 지역의 경제의 돈을 시장으로 가야 될 돈을 싸그리 끌어가지고 연체 이자로 다 가져가 버려. 그럼 지방 사람들이 전부 가게 문 닫아. 나라 살리는 거 식은 죽 먹기야.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 여러분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국민들이 좀 깨달아야 돼. 신인을 너무 가볍게 알지 마라 이 말이야. 알았죠? 신인은 영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야. 현실적으로도 이야기하는 거고 주역적으로도 이야기해주고 내가 누구라는 걸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해보이고 있어요. 알았죠? 재밌죠? 여러분은 지금 시절운을 잘 만났죠? 신인이 오는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난 거야. 그러면 나는 마음이 안 편한 사람이야. 그저 없는 사람들 나중에 살리고 세계 분쟁 없애지고 저 핵무기 없애고 무기 생산하는 사람 전부 처형이야. 앞으로 전 세계 그렇게 되겠죠? 그런 세상을 우리는 만들 수 있는데 저 정치인들은 안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제로 금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이 있나? 없는 거야. 근데 뭐만 이야기해? 맨날 무슨 감투싸움만 하는 거야. 우리 정치인들이 앉아서 월급 받고 하는 거 나 정말 실망이에요. 제로금리고 검토해야 된다. 지금 중산층 서민 살리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그럼 국가에서 뭐 예산 들어가나? 그래 안 그래? 폭리취하고 있는 금융회사들 자중해라. 서민 가게 살리려면 너그 수익을 조절해야 돼. 너무 수익을 많이 올렸어. 그래 안 그래요? 서민과 좀 나누자 이 말이야. 이제 좀 연체료 없애야 된다. 알았죠? 지금 이것도 내가 앞서가는 겁니다. 분명히 몇 년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려면 뭐 해야 돼? 제로금리. 국회의원들이 내 유튜브 보는 사람은 앞으로 선거 전략이 바뀌어. 그러겠죠? 나는 죽이는 강의를 안 하고 살리는 강의를 합니다. 국민들을 살리는 강의를 하는 거야. 맞죠?